안녕하세요. 슈퍼컴퓨터로 시대의 변화를 읽어온 과학자 김준권입니다. 1976년 저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 입사해 전산개발센터에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아직 컴퓨터가 생소하던 시절 국내 최초의 슈퍼컴퓨터 1호기 도입을 직접 실무로 경험했고 2006년에는 4호기 도입과 함께 키스트 슈퍼컴퓨팅 센터장을 맡아 국가 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이끌었습니다. 이후 AI, 빅데이터, 기후 시뮬레이션, 양자 컴퓨팅 등 미래 기술 기반의 연구를 추진했고 2008년부터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KISTI 부원장으로서 정책과 사업을 총괄했습니다. 퇴직 이후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학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중소기업 기술 현장을 지키며 10년 넘게 고경력 과학자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세미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AI가 인간의 언어와 감정, 의도를 예측하는 시대, 그 기술의 방향은 결국 인간의 철학에서 시작돼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기술 낙관주의와 기술 봉건주의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AI가 인간을 지배할 것인가? 아니면 인간이 AI를 지휘할 것인가? 저는 오늘도 그 질문 앞에 서서 과학 너머의 인간을 생각합니다. 이제 그 여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김준권입니다. 너무 소개를 잘해주셔서 아주 감사드리고요. 사실 그 챗GPT 이후의 세상 AI가 가져올 미래 상당히 어려운 주제지만은 그리고 방대한 내용이지만은 저희가 주어진 시간 내에서 간단하게 요약 발표를 할 거고 자료 내가 많은데 그 시간 내에서 간단히 정리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그 설명드릴 순서는 현재 AI가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또 레이 커즈와일이 애초하는 마침내 특허점이 시작된다와 카이스트 김대식 교수의 AGI의 이해 세 가지 항목을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AI 활용 현황에서는 산업혁명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좀 간단히 설명드리겠는데, 그 산업혁명에서는 이제 기계 도입과 공장 자동화를 통해서 인간의 체력의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AI가 최근에 등장함으로써 우리 이제 인간의 지적 능력의 한계도 극복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굉장히 이게 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AI는 이미 이제 우리 삶 깊숙이 침투했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 노벨 물리학상과 화학상을 전부 석권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여러분들 모두가 한 번씩은 AI 아마 다 써보셨을 겁니다. 그 정도로 이미 이제 AI는 우리 생활 깊숙이 스며들고 있고 모든 부분을 핵심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제 오픈 AI를 비롯해서 빅테크들은 이제 범용 인공지능 AI를 개발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현재 총 5단계에서 이제 2단계에서 3단계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AI 이후의 삶의 변화를 예측해 볼 텐데, 삶을 사실은 미리 예측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이 두 분, 레이 커즈와일하고 김대식 교수의 두 분의 이제 힘을 빌어가지고 과감히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 커즈와일이 올해 신가를 냈는데 마침내 특이점이 시작된다. 이 책을 통해 가지고 AI를 통해서 앞으로 향후 30 내지 40년 사이에 어떻게 생활이 변할 것인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레이 커즈와일은 이 책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29년에는 이제 AI 즉 기계지능이 인간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특히 2045년에는 인간과 기계가 완전 통합돼서 특이점이 도달을 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이점이 도달되면은 이제 인간은 생물학적 한계를 초월해서 지능 및 수명이 굉장히 높아지고 연장될 뿐만 아니라 인류 문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레이 커즈와일은 우리는 순수한 생물학적인
생물학적 인간의 마지막 세대일까요? 그렇다고 대답하는데 왜 그런가는 이 세미나 끝나면 여러분들이 직접 알게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레이 커즐은 이 책에서 우주의 역사가 거대한 6단계의 진화를 거쳐서 가고 있다고 합니다. 첫째, 1단계 빅뱅 위에서는 정보가 원자 구조로 표현되고, 이제 2단계에서는 정보가 DNA에 저장되고, 3단계에서는 뇌에 저장되면서 처리되고, 이제 4단계는 기술 시대, 이제 5단계는 인간과 기술이 지능이 융합되는 시대고, 6단계는 인간과 기계의 지능이 융합돼서 전 우주로 퍼져나가면서 전 우주가 하나의 슈퍼컴 역할을 한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지능이 뭔가를 좀 더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벌써 AI는 이제 인간 고유의 영역인 창작 영역을 이미 침범하고 있습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은 안 보이구나. 우리가 프롬프트 많이 해보셨죠. 산 꼭대기에서 카우보이 모자와 가죽 재킷을 입고 자전거를 타는 판다. 이걸 챗GPT에 넣어보시면 이런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벌써 AI가 창작 영역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AI 학습 능력이 어느 정도 진화되고 있냐 그러면은 알파고 아시죠? 2016년에 누구죠? 바둑이 이세돌을 4대 1로 이겼잖아요. 이제 그 바둑 AI가 알파고고, 알파고에서는 심층 강화 학습으로 학습을 했었고, 그다음에 알파고 제로는 자력 학습을 했습니다. 알파고 제로는 뭐냐 그러면 알파고에서는 인간의 바둑 기보를 보면서 학습을 한 거고, 알파고 제로는 전혀 인간의 기보 없이 스스로의 자율 학습을 통해서 이제 알파고 제로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알파 제로는 알파고 제로에서 만든 지능을 다른 이제 체스나 소키 등의 다른 그 스포츠에 전이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정도 이제 학습이 강화됐냐 그러면은 AI가 스스로 공부도 하고, 또한 자기가 배운 공부를 남한테 알려주는 전이 학습, 그런 수준까지 갔고, 작년에는 이미 로봇이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고 모방 학습을 하는 그런 수준까지 도달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발달하게 됐느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약 2억 년 전에 포유로 지나간 적에서 심피질이 새롭게 등장합니다. 아래 부분이 심피질인데, 심피질이 뭐냐 그러면은 대뇌 표면을 덮고 있는 2 내지 3mm 두께의 해백질층인데, 인간 뇌 표면의 약 76%를 차지하고 있고, 이런 심피질 덕분에 인간은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고 언어와 도구를 발전시켜서 현재까지의 문화가 발전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인간의 지능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볼 수가 있는데, 유전적인 본능 행동인 선천적 행동이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관찰과 경험을 통해서 배워진 학습된 행동, 두 가지 형태로 볼 수 있는데, 학습된 행동은 바로 심피질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이제 생물학적 진화는 여러 가지 여러 계층의 세대를 거쳐서 천천히 일어나는 진화이지만은 심피질의 학습은 우리 한 세대 내에 다 배우는 학습입니다. 이런 심피질이 가장 큰 기능이 뭐냐 그러면은 유추 기능입니다. 유추 기능은 우리가 다인이 자그마한 시냇물 흐름이 수백 년 수억을 통해 가지고 계곡을 만든다는 것을 유추를 해 가지고 자연에서 조그만 변화들이 수백 년 지나면은 굉장히 다양한 품종으로 발전한다, 진화론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결국은 심피질의 영향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인간의 역사가 발견되겠는데, 또한 그런 이제 심피질이 연계돼 가지고 우리 뇌와 콜로라도가 연계돼서 뇌 기능이, 다시 말해서 인간의 지능이 무한대로 확장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우리 피 줄에 이제 나노봇을 투입해서 암 등을 제거시키고 노화 과정을 역전시킴으로써
인류 영생의 길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 그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을 텐데,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이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기술, 그걸 마음의 지도라 그러는데, 그것이 현재 연구되고 있고, 또한 이제 그한 2030년, 40년 정도로 예측되고 있는데, 우리 영혼, 마음, 의식들이 이제 컴퓨터에 저장되고 복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더라도 우리의 의식은 컴퓨터에 저장될 수 있다는 시대가 온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제 현재까지 이제 기술이나 AI에 발전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우리 현재의 기술이 삶에 발전했냐 그러면 빈곤도 엄청나게 감소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평균 기대 수명도 거의 20세 초에서 현재는 2배가 늘어났습니다. 또한 범죄도 감소를 했고, 그런데 현재까지 이야기고 이제 앞으로는 농업도 이제 수직 농장이 생깁니다. 수직 농장은 어떤 형태냐 그러면은 현재의 농업은 큰 땅에다가 이제 기후의 영향을 받게 돼 있는데, 수직 농장은 AI가 수분과 햇빛과 영양분을 완전히 관리함으로써 굉장히 값싼 농작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이제 제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는 제조도 큰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어냈는데, 앞으로는 3D 프린터를 통해 가지고 맞춤화된 제품이 나올 뿐만 아니라, 그러면 이제 일자리를 잠깐 살펴보면은 과거에 산업혁명 이전에는 농업이 주요 일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에는 제조업이 주요 일자리였고, 현재는 서비스 및 지식산업이 대부분의 일자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AI가 나타나면은 굉장히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커져와야는 그렇지 않다. 싱글실이 나타남으로써 새로운 직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대로 직장이 잊을 일은 없을 거라고 낙관적인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한 30년, 40년 후에 우리 인간의 수명과 건강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2020년대에는 여러 가지 기반적인 기술을 발전시킨 다음에 2030년과 40년대에는 나노기술과 유전과학이 융합이 돼가지고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라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헬륨 속에 나노봇을 투입시켜가지고 암세포도 제거시키고 여러 가지의 DNA도 손상시키고 노화로 기능이 떨어진 세포도 이제 복구시키고, 또한 이제 인간의 능력이 나노 기계와 바이오 기술이 결합됨으로써 더 빨리 오래 달리고 물고기처럼 물속에서 숨쉬고 헤엄치고 하늘을 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 이제 이게 나노봇입니다. 원자 수준의 초소행 로봇입니다. 이런 로봇들이 피 속에서 흘러다니면서 나쁜 점은 뜯어 고치고 이제 또 그 세포들은 좀 강하게 만드는 거죠. 이것이 나노봇입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있다 그러면 공격에서 다 제거시키고, 그다음에 이건 이제 호흡세포라 그랬는데 인공 적혈구인데, 인공 적혈구에 현재의 적혈구보다 수백 배 많은 산소를 음원할 수 있는 인공 적혈구가 호흡세포인데, 이 호흡세포가 인간 몸속에 들어가면은 물속에서 4시간 동안 살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물속에서 헤엄칠 살 수 있다는 이야기고, 이런 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하늘을 날 수도 있고, 그런 시대가 2040년대에 온다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제 인간의 몸은 110세 정도가 되면 완전히 노화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망가진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AI나 유전공학이나 그런 기술 통해 가지고 이제 완전히 치유 가능하고 복구 가능하다 그러는데, 우리가 인간 세포는 굉장히 뭡니까 단백질에 굉장히 연약한 세포 아닙니까? 이제 그런 세포들이기 때문에 이제 쉽게 망가지고 복구하기 어려운데, 이런 이제 나노봇을 이용해 가지고 인간의 연약한 세포들이 이제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단백질은 굉장히 연약한데
앞으로는 이제 수천 배 더 강한 다이아몬도이드로 이제 세포를 무장시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렇게 강력한 하드웨어가 발생한다 이거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생물학적 인간과 그 기술 중강대 인간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생물학적 뇌는 우리 뇌 속에 포함되어 있지만은 그 생물학적 뇌가 클라우드와 연결해 가지고 엄청나게 우리 뇌의 영역이 커질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노화와 질병도 완전히 극복 가능하고 인간의 수명도 현재는 유한하지만은 그 영생에 가깝다. 이것이 한 2050년대 정도에 나타날 수 있다고 예언을 합니다. 제시를 합니다. 내용이 이제. 자, 그다음에 또 하나 놀라운 것이 이제 아까 대충 말씀드렸는데 우리 의식이나 영혼이나 마음을 컴퓨터에 복제해서 저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러분들의 의식을 컴퓨터에 저장해 놓으면 여러분 후손의 다음에 들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머지않게 온다. 또한 우리 성경에서 뭐 998세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인간의 100,000세 세대도 일어날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좋은 일만 있을 것인가? 반드시 이제 유전력이나 나노기술, 로봇과학 그 혁명은 좋은 기회도 제공하지만은 심각한 위험 요소도 나올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서 유전자 조작 기술 오용되면 이제 인공 슈퍼바이러스가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나노 기술 분야에서는 그 9의 9 시나리오가 나타날 수가 있고 초지능 AI는 인간보다 다르게 작동하거나 오용됨으로써 굉장히 인간을 괴롭힐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킬러 로봇은 사람 죽이는 로봇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인간의 통제 없이 기계가 스스로 생명을 빼앗는 결정을 내리도록 설계된 무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이런 킬러 로봇들은 인간을 굉장히 위협할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아까 구레이 그 말씀드렸는데 이제 통제 불능의 자기 복제 나노봇이 자기 복제를 막 시킵니다. 어떻게 시키냐 그러면은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먹어가면서 이제 복제를 시키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볼 때 며칠 만에 전 세계가 생물이 하나도 없어진다고 합니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은 무슨 구레이 구 시나리오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미리 방어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나서 기술을 개발한 것이 이제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시간이 뒤에 안 들리세요? 죄송합니다. 좀 빨리 말씀해 주시지 않고. 자, 이제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이제 주로 이제 낙관적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카이스트의 김대숙 교수는 굉장히 AI가 앞으로 위험할 수 있다. 비관론적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앞에 긍정적인 면과 김대숙 교수의 비관적인 면을 균형 있게 우리가 흡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김대숙 교수는 AGI, 범용 인공지능입니다. AGI가 나타나면은 이제 경제 구조도 재편될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사회가 기술 봉건주의로 복귀한다 그럽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AGI가 되면은 결국은 유토피아가 되는 게 아니라 디스토피아가 된다. 이런 내용들이 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AI와 AGI는 뭐냐? AI는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것이 AI고 어느 한 분야에 강한 것이 AI고 AGI는 모든 분야에서 인간보다 뛰어난 것을 AGI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AGI는 어떤 특징이냐 그러면은 스스로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진화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알파고 제로가 자율학습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율학습을 통해서 스스로 진화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자율성을 획득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AGI 출현 시기는 언제 예측하고 있냐면 빠르면은 2027년. 김대숙 교수는 10년 내지 20년이 걸린다 그러고 오픈 AI CEO의 샘 알트만은 향후 5년, 제프리 힌턴은 향후 10년 이내. 어찌 됐든 간에 AGI 시대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시대에 나타날 거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AI가 왜 위험하느냐? 결국 자기 진화와 자율성이라는 두 가지 특성 때문입니다. 이제 그 비행기는 우리가 사람이 개발시키지 않으면 빨라지지 않잖아요. 기술을 개발시키지 않으면은. AI도 마찬가지로 이제 스스로, 근데 AI는 자기 스스로가 개발시키고 코드 개선시켜 가지고 굉장히 발전하게 됩니다. 스스로가 이제. 그다음에 또 자율성을 획득해 가지고 인간의 명령 없이도 자기가 자율적으로 마음대로 행동해 버립니다. 그러면 위험할 수 있겠죠. AI가 자기 마음대로 활동해 버리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AGI 망치 그래 가지고 망치가 자율성을 획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치가 여러분들 머리 때릴 겁니다. 그런 거라 이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AGI가 나타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가 17세기 이전에 경제 성장률이 0.1%라 그럽니다. 이 말은 뭐냐면 경제가 2배 성장하는데 1000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제 18세기 산업혁명 때는 연평균 성장률 0.5%고 최근에는 20세기에는 2 내지 3%인데 AGI 시대가 되면은 연평균 성장률이 20 내지 30%가 된다 그럽니다. 굉장히 큰 거죠. 이제 자,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제 경제 성장은 자본과 노동이 이제 서로 이제 결합이 통해 이루어지는데 AGI가 주도하는 경제 성장은 자본만 있으면 됩니다. 노동이 필요 없습니다. 노동은 누가 해주죠? AGI나 로봇이 해주죠. 사람이 노동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 노동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은 노동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로봇이 해주니까, AGI가 해주니까. 그래서 이제 생산 과정에서 인간의 노동력은 배제가 될 거고 인간의 노동은 종말이 올 거다. 더 이상 우리가 노동할 필요가 없다. 그게 좋을까 나쁠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이제 그럼 그런 이제 결과적으로 봐서는 새로운 경제의 구조가 출현하게 될 것이다. 자, 그 오픈 AI의 샘 알투먼 이런 말을 했습니다. AI는 하나의 도구다. AGI는 새로운 자본주의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이제 인류 역사상에서 노동력이 필요 없다. 자본만 있으면은 경제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어떤 현상이 벌써 이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실리콘밸리나 판교에서도 신입생을 뽑는 사람이 저러합니다. 벌써 신입생 안 뽑아요. 그런데 대신 이제 AI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최상위 경력 개발자는 몸값이 1억 달러 그렇게 치솟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양극화 현상이죠. 신입생은 취직이 안 되고 전문가들은 엄청나게 몸값이 올라가고 이런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제 실리콘밸리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 그러면은 AGI는 지금까지 인류가 풀지 못했던 핵융합 에너지나 암이나 양자학 같은 것들을 다 풀어준다. 그래서 AGI가 생산된다고 인간은 영원히 행복하게 살 거다. 그런 유토피아 버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김대숙 교수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비관적 이야기입니다. 뭐냐면은 AGI가 결국은 두 단계의 지구로 밀어넣을 수가 있다. 한 단계는 뭐냐? 기술 봉건주의고 또 단계는 ASI입니다. 기술 봉건주의는 대부분의 인간이 생산성을 잊게 되고 소수에게 종속되는 이제 사회로 갈 거고 인간이 사회를 통제하는 사회지만은 ASI는 뭐냐 그러면 AGI가 더 발전해 가지고 ASI가 됩니다. 슈퍼 인텔리전스. 그래서 초지능. AGI도 굉장히 막강한데 AIS가 된다 그러면은 AIS 입장에서 봐서는 인간은 뭘로 보이죠? 인간과 개미로 보이니까 인간이 볼 때 개미로 보인다 이게예요. 그러니까 이제 ASI는 사람 우습게 봐가지고 완전히 사람을 통제한다.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그렇게 이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GI 시대가 오면은 굉장히 이제 누굽니까? 김대숙 교수는 대량의 실업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거고 대량의 실업이 발생하면 어떤 해야 되죠? 실업자들을 달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에 이제 빵과 서커스 전략이 등장할 거란 이야기죠. 이 말이 뭐냐?
2000년에 로마 제국에서는 정복하면서 1000만 명의 노예를 데려옵니다. 노예들이 일을 다 해주죠. 그러면 로마 시민들의 40%가 실효됩니다. 노예들이 일을 다 해주니까. 그러면 이제 그 로마 시민들을 달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빵과 서커스 전략을 썼다는 이야기죠. 빵 뭐냐 그러면 죽지 않을 만큼 먹을 음식, 이제 기본 소득을 제공해주고, 서커스는 뭐냐 그러면은 굉장히 정신적으로 기쁘게 해주는 즐거움을 주는 것. 이 바로 서커스인데 어떤 식이냐? 콜로세움에서 뭐 했습니까? 마차 경기했고 검토 경기했잖아요. 그게 사람 빠져들게 만들었다 이거죠.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빵가 서커스 전략을 통해 가지고 사람을 다스렸다. 그러면 이제 AGI 시대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AGI 시대에서도 AI와 로봇이 노동을 대해준다. 그래서 대량의 실업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거고, 그 로마 시대와 마찬가지로 빵과 서커스 전략이 도입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로마 때의 황제와 귀족이 뭘로 바뀝니까? 자본과 기술로 무장된 소수의 기술 엘리트가 옛날에 황제와 귀족을 대신하게 될 거라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이제 사회단계 계급, 가장 이후에 기술을 독점한 기술 영주들이 이제 그 다음에 그 한 1% 정도의 대체 불가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고, 나머지 98%는 전부 다가 피지배 계급이고, 이 양반들은 생산 활동에서 배제되는 거죠. 이제 이런 이제 기술 봉건주의가 올 것이다. 이제 이렇게 누구죠? 김대식 교수는 경고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이제 기술, 이런 이제 것을 우리가 좀 더 이제 상존하기 위해서는 크게 적응력과 회복 탄력성과 슈퍼스타가 돼야 된다. 적응력은 어떻게 세상가 막 변할 텐데 유연하게 대응하는 전략, 그것이 이제 적응력이고, 앞으로 실패를 많이 하더라도 실패로부터 털고 일어나는 실패 적응력, 그리고 어떤 분야든에 상위 5, 내 10%, 심지어 1%가 되면은 그런대로 살아남는다. 그렇게 뭡니까 전략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래서 이제 앞으로 김대식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류는 이미 이제 AI라는 미끄럼틀 사다리를 올라 꼭대기에 앉아 있고, 아직은 손잡이를 잡고 있어서 내려올 수 있지만은 조만간 손을 놓게 되면 멈출 수 없이 미끄러게 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 골든 타임이 5년 내니 10년밖에 안 남아 있다. 이때에 우리가 현재 그 미끄럼틀에서 그들은 미끄러져 내려갈 것이냐, 우리가 미끄럼틀에서 내려와서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뭔가 고민을 해가지고 기술 무슨 시대였죠 아까? 기술 봉건주 시대에 안 빠지게 해야 된다. 그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별로 관계 없는데, 이거 보면은 뭐같이 보이죠? 빅뱅 지구의 밀도가 천조분의 1만 달랐어도 생명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뭐 같습니까? 이제 이 과학자들이 이야기한 내용인데,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이 살아있는 것은 물론 진화도 있지만은 결국은 이런 이야기 같아요. 신이 있어가지고 뭔가 조정했지 않았느냐, 그런 이야기로 들립니다. 이거 이제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 같아. 여기까지 가면은 이제 그래서 제가 시간이 주어진 시간이 언제까지죠? 예. 제가 여기까지 해서 설명 끝내겠고, 혹시 질문 있으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